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조선일보 Asian Leadership Conference 오늘 webinar. 조선일보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웨비나에 오신 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그 메타버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대중들의 관심도 한 몸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많은 그 조건들 때문에 이러한 AR 증강 현실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그 환경이 없어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개발 중인데요. 이것이 그 다음 해에 큰 화제가 될 수 있는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메타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로 인해 저희의 일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오늘 그 여러분들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영석입니다. 오늘 그 웨비나를 위해서 두 분의 저명한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 메타버스 분야에 있어서 그 리더, 선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련된 서비스와 기술들을 그 많은 경력을 가지시고 제공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먼저 저희 이온 리얼리티의 그 회장님이신 그 댄 레저스카 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그 AR 그리고 IR 그 업계에 있어서 그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십니다. 네, 관련된 모든 그 기술과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양질의 정보를 훨씬 더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AR과 관련된 많은 그 가상현실 기술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한 그 이온 리얼리티에 있어서 그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도 그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익한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SK텔레콤 MR 개발 담당 상무님이십니다. 네, 그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와 그 개발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SK텔레콤 내에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센터의 그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AR, VR 서비스 개발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많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조익한 상무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들도 마찬가지죠. 네, IT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네, 전체 산업 분야가 그 큰 관심을 메타버스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상현실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연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하면 정의가 굉장히 많지요. 저는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통합적인 가상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그리고 디지털 세계를 하나로 합쳐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상 세계 또는 가상 현실들 그리고 인터넷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다음 단계, 인터넷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간략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과 그 증강현실을 인터넷으로 합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사실 혼동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현실이 증강현실과 합쳐질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 가상현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런 그 인공 환경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 증강현실로 가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증강현실 내에 노출을 하는 것이죠. 가상현실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측면들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 현실이 있죠.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투명도 또는 혼탁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강현실로 넘어가면서 합쳐지면서 더 발전이 되는 것이죠. 제가 기차역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을 때 기차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3m 내에 있는 접근성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증강현실에 혼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m 밖을
나오겠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던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 세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미래에 볼 수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저희가 그 가상현실에 있을 것인가 또는 증강현실에 있을 것인가 저희가 그 스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definition of metaverse. 네, 그럼 그 회장님의 그 정의 같은 경우는 그 혼합 현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네, 현실과 가상현실 간의 혼합 그리고 인터넷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른 그 기술들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양쪽 이점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저희가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볼까요? 저희 물리적인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제 환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토스터기와 같은 진짜 물리적 객체가 있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는 정보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환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 그 현실이 실시간으로 그 물리적 개체에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인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능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저희가 물리적 환경에서 그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저희가 더 작은 프레임들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그런 작은 프레임을 보던 그 저희의 시각이 꿰지고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는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 환경에서는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인 그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에서는 조금 더 풍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조익한 상무님께서는 그 메타버스의 정의를 어떻게 두시나요? 네, 메타버스의 정의는 굉장히 그 모호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추상적인 정의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가상 사회 생활, 소셜 라이프를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정의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디지털 가상 세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무언가를 창조해내기도 하고 즐기고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의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상호 교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공유를 하고 네, 일상에서의 공유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그 교류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메타버스라는 공간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그 모습으로 다 변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차원적인 훨씬 더 높은 그 고차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기존의 VR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가상 현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그 게임이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사실 게임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게임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가상 현실을 활용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게임 그 자체는 단일의 단순한 어느 정도 그 객체적인 목표가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그 목표만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 가상의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정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 의사소통 기능들이 무엇이 있냐 생각을 해보면 게임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게임 역시다 메타버스의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로 가는 그 아이디어가 메타버스로 향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일부 게임들이 그런 소셜 커뮤니케이션적인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그 플레이어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메타버스다. 하지만 그 기능만 가지고 메타버스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셜,
그 사회적인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메타버스 자체는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한, 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또 하나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조상무님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네, 실제 사회와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는 가상 현실이고 현실에서 하는 우리의 활동과 모든 그 상호 교류가 그곳으로 확장이 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좋은 정의를 내려주셔서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메타버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일부 특수 사례를 위해서만 적합한 플랫폼일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충분히 혁신적인 기술인지 만약에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런 의견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조상무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일반적인 일들이죠. 저희 메타버스의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는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메타버스의 시작점부터 살펴보면 특정 분야가 굉장히 메타버스에 잘 맞을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분야에는 정말 잘 맞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 그 세계에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카테고리를 저기 일상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언택트 커뮤니케이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자연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대면 의사소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직접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의무적인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화상 컨퍼런스 또는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른 대안이 바로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네, 언택트 그 의사소통 자체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 연결해 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 가상 환경의 그 기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더욱이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그 의사소통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일상생활에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일상에서 메타버스를 향해 가는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많은 그 시도들을 하긴 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그 시도를 해봤죠. 기술,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진화를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빠르고 그 여러 가지 전환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무님의 말씀은 메타버스가 새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상호 교류를 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다른 사례들을 저희가 조금 더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메타버스가 저희에게 가져다 줄 변화, 다른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아마 올해 말이면 그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적으로 제가 그 변화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인 사례는 그 저희가 이미 말을 했던 것처럼 네, 37개국에서 이미 저희의 플랫폼을 학습을 위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닝 플랫폼으로 저희 플랫폼을 그 채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저희가 근무를 하는 것 그대로 저희가 가상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면 뭐 3D 지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물병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물병의 3D 지도를 여러분 뇌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그 뇌에 주입을 하고 그 뇌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병을 어떻게 열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양한 것들을 그 학습을 해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이러한 지식을 캡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저희 이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기적인 것은 어린아이들부터 AI,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살의 어린 아동도 아바타에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파란색이 뭐지? 하면은 그 아바타가 바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노령층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노인들도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그 집에서 그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 원격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장기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그랬을 때 이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죠. 뭐 지금 그 지난 단기간 내에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지능에 있어서 느린 그 발전 양상을 보았지만 지금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삶에 있는 모든 그 영역들이 인텔리전스로 인해서 장악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왼쪽 같은 경우는 그 AI 또는 인텔리전스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들의 굴복을 하는 것이고 또는 다른 쪽 측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줘서 우리가 슈퍼후면 그 초인류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저희가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으로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려면 그 굉장히 많은 그 시간들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가 필요한 그 정보들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즉시 정보를 그 머릿속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을 바꿔놓을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그것을 머신으로 연결을 하는가 그런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런 그 아이디어를 다 합쳐보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도 그 상호 교류를 하게 만들고 조금 더 자유롭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도 더 자유롭게 교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흡수를 하고 새로운 정보도 만들어내고 또는 그 머신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공간이라고 말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핸드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네요. 약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핸드폰이 제 일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제가 누군가 미팅이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은 뭐 그 기차 지하철역 5번에서 만나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꼭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정해야 됐죠.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있으니 그 근처에서 만나자 한 다음에 도착하면 전화해라는 식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이제 서로 연결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을 바꿔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보를 교유를 할 수 있죠.
네,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일상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광이나 또는 근무나 또는 교육이나 뭐 다양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저희 일상의 모든 부분에, 그 모든 산업 부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많은 기술적 의문들이 생각을 났는데요. 저희가 사실 비슷한 그 서비스를 메타버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브 시스템들이 있죠. 뭐 멀티유저 가상현실 시스템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이브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저도 경력이 많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 가상현실을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세컨드 라이프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해졌으며 대중적이 되었죠. 메타버스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메타버스가 그 전에 있던 시스템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저희가 지난 22년 동안 그 목격해 왔습니다. 네, 거의 90에서 95% 정도가 굉장히 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중요한 그 측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네, 지금 이미 그 44억이 넘는 44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맥락적으로 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인 저희 상황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그 지하철역이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좀 필요한 충족시켜야 하는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수조 달러의 이제 전쟁이 일어날 분야이기도 한데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이나 MS나 이런 그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전쟁을 일으킬 분야는 더 이상 그런 큰 그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냥 눈이나 그 코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를 얼굴에 올려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다음 단계의 그 발전 상황이 되겠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그 예전에는 굉장히 원초적인 기술이었죠.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술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없애십시오라고 저희가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나중엔 디바이스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앞으로 5년 그리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관련된 디바이스, 그 가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조차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디바이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저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조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Maybe it's 네, 그 세컨드 라이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 서비스도 그렇고요. 네, 특히나 세컨드 라이프 사용자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그 PC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즉 집에서 연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활과 그 가상 현실 간에 그 연결을 해주는 게 집에 있는 PC라는 점이죠. 하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 뇌의 케이블을 매트릭스처럼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 저희가
실제 삶을 그 가상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스위치를 바꾸듯이 가상 삶이 또 현실 삶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와 가상 사이에 왔다 갔다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컨드 라이프가 런칭을 했을 때는 그 PC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공됐던 서비스 중에서는 그래도 세컨드 라이프가 가장 대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희가 그 기술적인 진화를 이루었죠. 뭐 컴퓨테이션 등등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바일 인터넷이 언제나 어디서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4G, 3G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하이퍼 커넥티드 이렇게 초연결이 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스피드 그리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구축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로 연결을 하고 싶다, 뭐 다른 공간에서 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요인들이 인프라적인 요인들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적인 요인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더 발전된 인프라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초연결된 그 삶에서 모든 그 주변의 그 디바이스 뭐 핸드폰이나 IoT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다 연결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게 될 때 모바일과 그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실제와 가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 기능 그리고 실제 삶과 그 가상현실 간 그리고 가상현실은 여기서 메타버스를 말하죠.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을 차지하는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향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로 저희가 정보를 전환할 준비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은 메타버스가 그 전에 있던 서비스와는 다르다라는 점이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훨씬 더 전환을 빠르게 만들고 또는 더 고차원적으로 실제 세상과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초연결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새로운 디바이스들도 연결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간단한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을 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HMD, 뭐 여러 가지 손에 차는 워치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가 전혀 아니다. 전혀 실제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그 사회적으로 하는 그 상호작용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그 디바이스들과의 그 실제 상호작용을 뭐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뭐 가상현실과 실제 그 현실 간의 그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뭐 햅틱적으로 어떻게 다를지,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다를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말을 하는 VR이 정말 실제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실제와 똑같이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요인은 무엇이 될까요?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조상무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제일 먼저 실제 사회적인 상호 교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의 사회적 교류 상황, 이것은 뭐 면대면 물리적인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잡한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인, 사회적인 상호 교류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도 가지고 있죠. 이런 사회적인 교류,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향한 모두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어떠한 행사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욕구를 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교류들 그리고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언제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뭐 함께 살든 서로 떨어져 살든 항상 시도를 해왔죠.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교류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사회적인 교류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저희가 항상 하는 의사소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인 교류들,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의사소통 교류들, 여기에 있어서 실제라는 걸 추가를 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진화를 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런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저희 그 사회적인 그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교류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을 찾고 있죠. 이런 여러분들이 원격에 있어서의 그 존재감을 완전히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뭐 댄 그 회장님과 또 제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그 서로 같은 책상에 앉아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인 교류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신체적이거나 뭐 물리적인 사회적 교류와 의사소통과는 다르지만 항상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을 찾아왔던 것처럼 새롭게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 의사소통을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특징이 생겨나겠죠. 새로운 경험, 뭐 그들이 이제 충족하는 경험들, 느끼는 경험, 또는 생각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지털 방식으로의 그 사회적인 그 교류, 사회적인 인터랙션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인 그 상호 교류가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회적인 상호 교류가 꼭 실제와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새로운 HMD가 있을 때 새로운 HMD를 제 딸에게 그 7살의 그 사준 적이 있는데요. 저와 그 제 부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콘텐츠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내면서 그 가상현실에 잘 적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상상력을 활용을 해야 되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의견에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약간 그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실제 시간, 실제 세계라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네, 저희가 실제 세계를 매칭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뭐 시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에서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에 다가가는 것은 네,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 저희가 아직 멀었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미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그 브라질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미팅을 하고 뭐 100m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그 정보 공유의 그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삶을 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지능 폭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이제 0이 되고 이제 나중에 초인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화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죠. 그 전화도 하고 있고, 뭐 채팅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그 사회적인 상호 교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이제 향상시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증강 가상 현실이 완전히 현실을 통합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뉴럴링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신경만 연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모든 걸 연결하고 감각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회적인 상호 교류를 그 가상의 현실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 10년 또는 심지어 근 미래 내에 이 프레임 내에 저희가 가까이 가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방식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뭐 트위트 등등. 저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그 보충을 해왔습니다. 이미 그 방식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간, 시각, 청각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지만 저희 사회적인 상호 교류에 있어서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만 연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그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현실을 그대로 복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그 관점을 가져도 괜찮다. 또는 더 쉬운 방식으로 우리 그 실제적인 상호 교류를 나타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 관계된 질문을 더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디바이스 얘기를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디바이스, 그리고 세상을 그 파악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 여러분들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가상현실을 연결할 때 언제나 이렇게 크고 무거운 HMD나 뭐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 것인지 뭐 다른 디바이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고사양 그 제품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가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기여가 필요한가요?
뭐 햅틱적인 측면이 있어서나 뭐 사운드를 위해서 또는 뭐 후각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그 디바이스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어떠한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이 더 나은 그 디바이스의 부담이 없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기술이 필요할까요? 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난 20년을 살펴보면 사실 그 이전을 살펴봐도 디바이스 자체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조금 더 비용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휴대가 그 가벼워질 것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쉽게 저희가 착용할 수 있는 뭐 안경 위에 뭐 낄 수 있다던가 또는 그냥 눈에 착용하는 렌즈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미래에는 조금 더 그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인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닥터 퍼슨 그 디바이스를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지만 뭐 10년에서 20년 동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어처형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텍스타일 같은 경우 뭐 햅틱 기능이 있는 뭐 섬유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고 그 피드백들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 말씀으로는 그 일부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인데 조금 더 작게 되는 여기가 햅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을 것이다.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것이 작아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디바이스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상무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다른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른데요. VR 그 HMD 같은 경우는 이게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라고 하죠. HMD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적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어들이 사실 어느 정도의 도구, 툴이죠. 메타버스를 경험하기 위한 툴인데 사실 다양한 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로우 퀄리티, 낮은 퀄리티부터 뭐 다음 고사양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가상 현실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죠. 실제 세계가 있고 메타버스를 위한 가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툴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 내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툴을 활용해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그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작은 스크린 같은 경우도 사실 여전히 작긴 하지만 메타버스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동성이 좋은 그 작은 그 모니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만약에 저희가 고사양의 디바이스를 활용을 한다면 더 몰입적인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메타버스의 그 기본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스위칭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1순위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도 디바이스의 비용이 사실 AR이나 VR 세계로 그 진입하는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진화가 일어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 사이클을 볼 수 있겠죠. 서비스와 하드웨어 간의 그 조금 더 긍정적인 그 사이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트래픽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네, 하드웨어적인 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투자가 거기서 늘어나게 된다면
이 디바이스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분야가 사실 전략적인 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향한 많은 전략을 취하고 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만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AR 글라스는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R 글라스가 그 대중적이긴 해도 네, 저희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하드웨어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듯이 이것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네, 굉장히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착용하는 것들, 뭐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시계를 가지고도 저희가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가벼운 그리고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메타버스에 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컨택트 렌즈든 AR 글라스 등 AR 안경 등 이런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저희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가볍고 가격도 그 합리적인 새로운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 말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클론 장비든 또는 저가의 장비든 다양한 그 장비들을 경험해보고 적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속성, 일관성이 아마 그 메타버스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햅틱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 햅틱적인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뭐 시각적인 자극이든 청각적인 자극이든 계속해서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야 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조상무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항상 그 연결이 된 그 커넥티드 연결성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 볼 때 저희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도 그 개발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그 기기의 발전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콘텐츠, 그 가상 세계에서의 그 경험을 먼저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있죠. 네, 가상현실과 기술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그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VR 전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넷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을 보면 네,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차별 등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사실 덜 차별적이었고 조금 더 불평등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차별이 그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차별이 메타버스에서는 그 연결이 나지 않을까요? 또는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그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네, 그 이온 리얼리티의 회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조상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나 컨텐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사회성이 바탕이 된 가상현실입니다. 메타버스 역시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역시 사회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메타버스의 시작은 이런 좋지 않은 그 경험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그 컨셉 자체가 사람이 새로운 아바타로, 새로운 캐릭터로 또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제2의 자아로 바뀔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아바타가 그 실제 사용자와 똑같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요인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그 행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언사를 한다던가 실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저희가 챌린지로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진화된 커뮤니티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네, 다행인 것은 현재 또는 그 과거 그 소셜미디어 업체들,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을 통해서 유사한 그 문제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미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저희는 이미 이것이 굉장히 큰 책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있어서 큰 책임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서비스 제공업체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해서도 안 되고요. 저희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제공을 함에 있어서 그 양극의, 그 양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점이죠. 네, 이러한 유형의 그 새롭게 발생을 하는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대책을 생각하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슈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가 새롭게 생긴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고려하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까,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 소셜 커뮤니티를 위한, 그리고 사람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생각을 시작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댄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 메타버스가 더 나쁠 수도 있겠죠. 네, 그 양면으로 하지만 생각해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면 말이죠. 네, 조금 더 몰입적일수록, 조금 더 그 풍부할수록, 그리고 조금 더 환상에 가까울수록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무기들, 인터넷들, 이런 모든 기술들이 사실 다 좋은 것에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게 시작을 했어도 포르노나 안 좋은 그 사회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뭐 DNA 그 연구, 뭐 공간 탐험들, 뭐 기후 변화들, 뭐 이런 백서 사회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긍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럼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것에 대해서 SNS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나 마찬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낙관적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류애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7,000년간의 휴머니티 인류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는 항상 호기심이 많습니다. 탐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퀄리티, 사람의 그 본질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59세가 앞으로의 50년을 더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59세인데 앞으로의 50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커뮤니티 규칙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간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인류의 니즈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능의 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이 오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현재의 그 메타버스가 게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총쏘기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한 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그 물리적인 세계, 실제 세계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즉 저희가 더 많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규칙도 저희가 이것을 위반하는 것도 또는 그 지키는 것도 많은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제2의 나와는 다른 그 제2의 그 자아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것도 그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 교류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현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호 교류가 정보 교류에서 경험 교류로 바뀌게 될까요?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내에서 근미래에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 교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미지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을 하나의 제한된 프레임 내에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디지털 세계로 바뀌어 갔죠.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공간적인 환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파노라마 박스를 더 크게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의 전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출장을 가지 않아도 브로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청중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기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측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모든 세계가 공유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SK텔레콤의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 역시나 그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통신, 그 사람들 간의 통신을 위한 그 기본적으로는 통신 회사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지하는 미션은 우리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이 바로 사람들의 의사소통인 것이죠. 메타버스가 새로운 그 의사소통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큰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례들 하나 더 드리자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등등 가능하겠죠. 또 실제로 좀 수줍은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실제 사회에서는, 실제 세계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그 의사소통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없고 직접 그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 가상의 공간, 가상의 아바타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좋은,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니즈에 더 충족적인 그 방식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몇 년 내에는 그 저희 모두가 다 그 각자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연사분들의 굉장히 귀중한 인사이트와 그 견해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후에 그 저희 청중들, 그 온라인에 있는 그 청중들의 그 질문들도 그 조금 더 듣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개발자로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특히 차세대를 위한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개발자로서 제가 개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메타버스 개발자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그 강조하고 있죠. 그 사회적인 커뮤니티, 소셜 월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고 그 긍정적인 그 경험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축자로서, 설립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 또 때로는 슬프게도 슬프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세계의 설립자다, 구축자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긍정적인지 무엇이 부정적인지 사람들의 일상을 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개발자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그 의견 주실까요? 네, 댄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해주신 의견 굉장히 그 마음에 드네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그 키스라고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eep it simple and 네, 그 메타버스를 그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간단하게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게 된다면 그들 커뮤니티 내에서 저희가 사실 그 경험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긍심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에 있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경험을 보면서 루안다와 같은 라오스와 같은 그 세계도 저희가 그 책임을 가지고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 전 세계에서 그 빈공국에 속했는데 지금은 기술의 도움을 받고 큰 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그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 많은 그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나 이용 가능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발자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큰 메타버스를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수천 개의 작은 규모의 메타버스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유사한 유사한 관점의 디지털 커뮤니티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것은 즉 단일 커뮤니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쩜 인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즉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가 존재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제 방에서 핸드폰 버튼을 하나 누르면 하나의 메타버스가 생기고 네,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유사한 또 하나의 방이 열리고 이런 개념이겠네요. 네, 왜냐하면 단일의 메타버스의 큰 개념이 있고 그 아래 다수의 키워드에 따른 또 다른 서브 메타버스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메타버스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다양한 메타버스를 한 번에 즐길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네, 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메타버스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퍼즐과 같은 양상을 띌 것이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 세계 지도에 있는 작은 섬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섬들이 모여서 메타버스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몇 가지 양상들은 공개적으로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이유로 보호를 하게 되는 요소들도 있겠죠. 네, 다층의 구조를 가지긴 하겠지만 공동의 환경은 오픈 소스나 모두에게 공개된 환경으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동의 플랫폼이 있겠지만 그 아래로 서브 사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면 SK텔레콤이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내에 그러한 공동의 플랫폼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줄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희는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세계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실제 사람들과 가상의 사람들과 모두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바꿔 나갈 것이고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군, 교육이든 작업 방식이든 물리적 운영들도 다 바꿔 놓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큰 대단한 기술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그 기술이나 모바일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멋진 관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여정을 앞으로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Thank talk. you. Thank you.